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뉴로클 대표 이홍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미나의 첫 순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금번 첫 세미나는 저희 뉴로클과 저희 국내에서 가장 머신 비전의 탑을 자랑하시는 엠비전이 같이 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로클은 좀 더 이제 딥러닝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엠비전은 머신 비전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기술이 어떻게 현장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 기술 소개부터 현장 적용 관점까지를 제가 한 절반 정도 발표를 하고요. 엠비전의 김병도 과장님께서 절반 정도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이제 오토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 특히 이거는 이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먼저 좀 말씀을 드려서 저희 회사 소개 간략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뉴로클이라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메이킹 딥러닝 비전 테크놀로지 액세시블 비전 아래 정말 열심히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양한 유수의 업체들한테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제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도 저희가 한 20개국 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장에서 저희 솔루션을 공급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략하게만 저희가 뭐 하는 기술인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은 이제 딥러닝 비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비전 기술이 뭐냐? 결국 딥러닝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의 뇌를 본다는 기술을 일컫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전이라고 하면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결국은 이제 딥러닝의 가장 기본은 이거는 사례학습 기반의 러닝 베이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해당 학습 데이터를 구성해 놓은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켜서 뉴럴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딥러닝 비전 기술이다. 결국은 어떤 AI 기술이 과거부터 많이 활용된 컴퓨터 비전에 이제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 비전 기술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딥러닝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경험을 하시고 많이 알아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상세한 내용을 드리기보다, 딥러닝 기술을 회자된 지는 벌써 5년, 6년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우리 공장에 접목을 해봤는데, 내가 한번 타 솔루션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 뭔가 어렵더라, 뭔가 결국에 페인 포인트가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에 실패를 했더라,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 딥러닝 기술을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는지 그 한계점부터 말씀드리면서 발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계점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 중에 한두 가지는 정말 내 케이스였구나 라는 거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딥러닝 기술 적용하실 때 한계점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딥러닝 기술이 좋은 기술이긴 합니다만 만능 열쇠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례 학습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취득해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잘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데이터를 잘 준비하셨다면 그거를 최적화된 모델을 구성하고 정말 내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아서 학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최적화 작업을 하지 않은 모델들을 아마 많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공정 전문가, 생산 기술 전문가지 딥러닝 전문가는 아니니까 타 솔루션에서 하는 기본 세팅 값으로 학습을 해보고, 정말 쉬운 프로젝트는 최적화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단순히 이제 룰 베이스 어떤 비전 검사기를 넘어서 딥러닝까지 접목을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태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되고, 그런 어려운 태스크, 정말 미감을 놓치면 안 되고 어려운 과감들도 걸러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딥러닝을 사용하실 때도 최적화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성능만 잡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저희의 1차 목표는 성능이죠. 어떻게 하면 고성능의 딥러닝 모델을 만들까. 그래서 정말 높은 정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높은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정말 5개, 10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헤비한 모델을 만들어서 정말 레이어가 엄청 많은 헤비한 모델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제 모델 타입들이 학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는 학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현장에 적용할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싱 타임, 텍 타임도 분명히 저희가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정확도도 맞춰야 되고 손 속도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가 정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최적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양한 딥러닝 모델 구조를 만들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뭐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학석사 박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딥러닝을 정말 헤비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직접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보유하고 있긴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히 어려운 태스크를 수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최적화 부분 말고도 결국 요즘에 뭐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아마 뭐 트렌드 기사 같은 거 찾아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모델 최적화를 많이 진행을 하더라도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양질로 잘 취득할 것인가 이잖아요. 또 저희가 뭐 시장에 널려있는 오픈소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학계가 아니라 결국 저희는 저희 공정, 저희 제품에 맞는 또 저희 분량 유형에 맞는 이미지를 취득해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특정 분량 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잘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분량 이미지 취득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 중심의 그런 고성능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거, 아마 현장에서 AI를 접목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많이들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정상 이미지는 취득하기 쉬우시죠. 정상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악의 포인트가 없으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함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부족분들, 또 때로는 이제 이미지 자체를 취득을 했으나 그거 자체에 대한 품질이 너무 저하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하셔서 요즘은 또 2차 전지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흔히 말하는 이미지 센서 기반의 디지털 카메라 말고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것도 막 사용하시는데, 엑스레이 장비는 또 내가 얼마나 취득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냐에 따라서 또 취득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근데 내가 너무 고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엑스레이 뭔가 이미지를 취득하기에는 시간적 여력이 없고, 하여튼 저희한테 있는 챌린징은 공정 환경이라는 것은 검사만을 위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취득하고 고성능의 데이터를 많이 취득하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까도 되게 큰 페인 포인트라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뭐 취득을 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모델 최적화도 해야 되고 데이터 취득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부분은 데이터에 대해서 또 레이블링이 어떤 과정인지 아실 거잖아요. 이미지를 취득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OK와 NG 데이터는 분류해 놓아야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레이블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매칭을 해놔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레이블링이 잘못 들어가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가비진 가비자우 사태가 벌어지니까, 잘못된 레이블링을 학습을 하면 잘못된 정답지를 학습을 하는 거고 시험도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확한 레이블링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만 뭐 하는 사례들을 가져왔는데, 동일한 이미지로 뭐 레이블링에 대해서 잘못되면 이렇게 정확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매우 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정확한 레이블링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관점으로 하면 여기 두 번째 써있는 일관된 레이블링도 뭐 매우 중요한 거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래도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5,000장, 10,000장의 이미지를 취득해서 레이블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래도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레이블링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뭐 아시겠지만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모델을 쓴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미지 위에 내가 드로잉 툴을 활용해서 레이블링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타임 컨슈밍한 잡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레이블링하는 작업도 최근에는 헤비하게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런 걸 내부에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요즘은 또 뭐 딥러닝 업계 쪽으로 본다면 레이블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들도 많이, 레이블링 업체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업체를 쓰시는 분들도 고객사분들이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레이블링이 잘못됐다 잘됐다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일관되냐도 중요하거든요. 일관되지 않은 레이블링에서 작업자마다 상당히 다르게 누구는 분량을 크게 잡아내고 누구는 분량을 타이트하게 잡아내고, 일관되지 않은 레이블링 기준이 달라지면 그것도 모델에 상당히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하면서도 일관된 레이블링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도 아마 많은 페인 포인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게 이게 방대한 리소스가 들어간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이제 최적화도 잘해야 되고, 이미지도 잘 취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레이블링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정을 관리하는, 생산 기술을 관리하는, 검사 공정을 관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다 모두 A to G를 다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또 딥러닝은 사례 학습이다 보니까 적용 이후에 유지 보수도 분명히 필요한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항상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페인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려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솔루션이 여기 있는 이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법을 한해서 데이터도 도와드리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한번 정제된 데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최적화를 빠르게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리소스를 최소화시켜줄까, 그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딥러닝 엔지니어를 채용하시든 타 어떤 솔루션을 쓰시든 저희 솔루션을 쓸 때만 어떤 동일한 성능을 내는데 훨씬 더 적은 리소스가 들어간다면 저희 솔루션을 택할 니즈가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고성능의 모델을 만들어 드리면서 단순히 고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리소스를 절감시켜 드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앞에 있는 페인포드를 저희도 동일하게 과거에 느껴오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모든 걸 최적화해서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저희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이미지 데이터와 레이블링 값을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주고 최적화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까지 찾아내서 학습을 해주는 이런 자동 최적화 알고리즘인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현장에 적용할 때 갖고 있는 많은 페인 포인트를 줄여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트레이닝 파라미터, 그다음에 딥러닝 아키텍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 3가지를 하면서 이제 최적화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쉬운 태스크는 어떤 모델로 어떤 파라미터 값을 해도 다 100%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드리고 싶진 않고요. 현장에서 갖고 있는 어려운 태스크들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90 몇 %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를 획기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거고, 단순히 모델 성능만 올리는 게 아니라 리소스가 엄청나게 절감된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리소스는 다 돈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리소스는 다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공정에 투입되는 시간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소스와 어떤 딥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 자체를 저희의 최적화 알고리즘이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기간을 최소화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서 페인 포인트가 모델 최적화에만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데이터 취득부터 데이터 레이블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다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리소스는 어떻게 줄여드릴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서 여기서 다 모든 걸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기능단 부분은 오늘 세미나에서 하나하나 다루진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는 있다 엠비전이나 저희 부스도, 엠비전 부스는 B홀에 저희 부스는 A홀에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기능에 대한 상세한 단은 좀 부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큰 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리소스 절감을 저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토 레이블링이라는 기능도 저희 제품에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리 하나하나 레이블링 해라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렇다고 또 저는 항상 딥러닝이 항상 아무것도 사람이 안 했는데 모든 걸 다 해준다를 항상 저는 블러핑,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토 레이블링도 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레이블링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희의 컨셉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한 1000장을 레이블링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일단 50장 정도는 내가 한 20-30분만 투입하면 50장은 매뉴얼 레이블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장만 매뉴얼 레이블링 해주신다면 그 50장을 기반으로 저희가 잘 오토 레이블링용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로 나머지 950장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도와드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업체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리소스를 최소화시켜드리면서 그렇다고 리소스 하나도 안 들고 다 맡겨드리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 치지는 않습니다. 딥러닝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리소스는 투입해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 얼마나 그걸 현실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모델을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불만 사항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걸 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토 레이블링 같은 기능, 당연히 저희 최고의 기술인 오토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거에 직접 현장 적용 모델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게 단축시켜 드리는 것을 저희가 보장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현장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장점은 어떻게 볼까요? 딥러닝적인 지식이 낮으신 분들도 되게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많은 기업들에서 첫 딥러닝 프로젝트는 여기 앉아 계신 선행기술팀이나 생산기술팀 분들이, 검사기술팀 분들이 시작을 하실 거예요. 시작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1-2개월이 흐르면 그 다음에 분명히 이분들은 또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접목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넘어가실 거잖아요. 넘어가실 거고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실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적용이 된 그 현장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유지보수를 할 담당자를 또 새롭게 다른 팀으로 이관을 드리던가, 뭐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솔루션은 나중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도 다른 팀의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이관을 드렸을 때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비전문가도 정말 손쉽게 배워서 손쉽게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공정에서 중요한 그냥 뭐 빠른 인퍼런스 타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델을 최적화할 때 항상 이런 걸 신경을 씁니다. 그냥 성능만 최적화를 하면 막 모델 엄청 헤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 절대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막 택타임이 1, 2초 나오면 절대 현장에서는 어셉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좀 그런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너무 헤비하지 않게 정말 패스트 프로세싱 타임을, 빠른 텍 타임을 보장드리면서 모델 아키텍처를 건드릴까, 이런 것들이 저희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라서, 뭐 오토ML 같은 기술을 또 학계에서 많이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걸 또 제조 관점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오토ML을 연구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토ML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기술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여기 말씀드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빠른 프로세싱 타임을 보장드리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또 데이터 보안성 때문에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 신제품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 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현장에서 기업 내부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의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그 오토ML 기술을 활용하고 학습을 할 때 대규모의 GPU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전제사항으로 저희한테 붙을 수밖에 없어요. 클라우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연산량을 연결시킬 수가 있지만, 로컬에서 한다는 거는 이제 로컬에 그냥 물리적인 PC나 서버를 구축해서 활용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사양의, 그냥 뭐 클라우드와 대비해서 저사양입니다. 그래도 뭐 좋은 GPU가 많이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랑 비교해서 저사양의 환경에서도 이런 최적화된 오토ML 기술을 활용할까, 이것도 저희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의 방향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제약사항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걸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는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에 대한 어떤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뭐 뉴로-T, 뉴로-X, 뉴로-R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시장에 공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당연히 저희보다 또 엔비전이 워낙 머신 비전에 많은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엔비전과 함께 그런 고객분들에게 공급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뉴로-T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학습용 소프트웨어고요. 간혹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요즘 또 내부에서 딥러닝 엔지니어들을 하이어링을 많이 하시니까, 혹은 딥러닝 엔지니어가 일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최적화 알고리즘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이퍼 파라미터나 아키텍처 같은 부분을 내가 건드려야겠다, 최대한 뭐 러닝 레이트, 디케이 메소드 같은 거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지식 수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베니핏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단순히 저희 최적화 알고리즘을 드리는 뉴로-T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용 버전인 뉴로-X라는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있습니다. X의 약자가 엑스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있고, 요 최적화 알고리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들어있는 뉴로-T, 전문가용으로 모든 아키텍처나 파라미터를 만질 수 있는 뉴로-X,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는 상호간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호환이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라이센스를 다 구입을 하신다면, 어떤 내부에 어떤 팀원은 뉴로-T를 쓰시고 뭐 어떤 팀원은 뉴로-X를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나의 환경에 맞게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골라서 모델을 학습해서 만드실 수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유저에게 필요한 걸 제공드려야지만 기업에서 원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학습용 소프트웨어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뭐 뉴로-T를 쓰시든 뉴로-X를 쓰시든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시면 해당 모델은 현장에 있는 이제 그 현장 장비랑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뉴로-R, R의 약자는 런타임입니다. 그래서 런타임용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제공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제공드리는 API를 활용해서 현장에 다 인티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뉴로-T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교체를 하고요. 다양한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좀 헤비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딥러닝 모델을 단순히 한 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막 두 개, 세 개까지 적용하는 케이스도 생겨요. 뭐 분량 검출하고 OCR을 통해서 필요한 시리얼 넘버도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동시에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딥러닝 모델을 좀 병합해서 사용하는, 딥러닝 업계에서는 앙상블이나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어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딥러닝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로우 차트라는 기능도 제공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 딥러닝 모델을 병렬 사용할 때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최적화 알고리즘의 장점이 있는 회사, 모델 최적화의 장점이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데이터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서 데이터도 잘 관리하실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태그 앤 플래그 기능, 아까 말씀드린 오토 레이블링 기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그 앤 플래그 기능은 뭐냐? 결국은 모델을 만드실 때 일반적으로 레이블이 헷갈리면 모델 학습을 한번 해보고 레이블 좀 바꿔서 학습을 해보고 이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생겨요. 정말 애매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리 트래킹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바꿨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레이블을 바꿨지, 클래스를 어떻게 바꿨지, 어떻게 아니면 뭐 이미지 레이블링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어떻게 바꿨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 히스토리 트래킹 다운이 안 되면 뭐 과거에 2주 뒤에 내가 과거 모델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레이블을 어떻게 바꾼 거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바쁘시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에 넣고 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트랙다운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것도 여기 있는 태그 앤 플래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단에 대해서는 모든 태그를 붙여서 모든 데이터를 트래킹 다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모델에 대해서도 저희는 모델도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놓고 다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모델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모델을 픽업했지, 뭘 바꿨지를 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플래그를 넣을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도 정말 편의적으로 정말 딥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토 레이블링 기능은 뭐 굳이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소수의 이미지만 매뉴얼 레이블링하고 나머지 다수의 이미지를 모델 단위로 레이블링하는 오토 레이블링 기능도 정말 저희가 이걸 출시한 지, 오토 레이블링 기능을 출시한 지 한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작년 한 4월 말 정도에 저희가 출시를 했으니까요. 1년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리소스를 절감했다라는 피드백을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6가지 딥러닝 모델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모델을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불량 영역을 제대로 탐지하는 세그멘테이션, 물체를 인식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정상만 학습해서 비정상 환경을 탐지해내는 어노멀리 디텍션, 글자를 인식하는 OCR, 그다음 마지막은 뭐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제가 로테이션 모델이라 그래서 때로는 공정 같은 경우에 제품의 얼라인이 좀 중요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미세 얼라인은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룰 베이스 알고리즘도 있지만 간단한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룰 베이스 엔지니어 투입하지 않으셔도 딥러닝 모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테이션 모델까지 저희가 총 6가지 딥러닝 모델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딥러닝은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유지보수가 한 번도 없는 평생의 모델은 없다. 어느 순간 제품이 변화하거나 공정 환경이 변화하면 당연히 재학습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러한 Enhanced Fast Retraining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학습 기능도 제품에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재학습 기능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재학습을 할 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분량을 탐지해낼 수 있으면서 빠른 학습 시간을 제공하는 재학습 기능이 있다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인퍼런스 센터라고 또 이것도 최근에 추가된 신기능인데,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POC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은근 또 POC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POC 시간도 뭐 인티그레이션 하고 장비 뭐 해보고 POC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간략한 POC도 가능하시다면 저희의 그 트레이닝 소프트웨어에 탑재되어 있는 인퍼런스 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모델 딱딱 넣고 새로운 신규 이미지 넣어서 POC 과정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퍼런스 센터 같은 기능도 있어서 뉴로 R에 대해서 런타임 코드를 만지실 수 모르는 분들도 실제 현장에서 돌리는 것처럼 실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최신에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델 리포트 같은 기능 제공드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시면서 뭐 상부나 외부의 보고가 필요할 때도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시는 그런 기능들이 되어져 있고요. 모델 생성 뒤에는 이렇게 뉴로 R을 활용해서 저희는 현재 C++, C#, 파이썬 3가지 API를 제공드리고 있고, 뭐 뉴로 R에 대해서는 이제 기능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많이는 없지만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각 프로세서 단에 최적화를 했냐에 따라서 결국은 동일한 모델을 활용할 때라도 그 현장에서 활용되는 택타임, 인퍼런스 속도는 달라집니다. 그런 거에도 저희가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동일한 모델일 때도 최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최적화를 해놓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GPU부터 CPU까지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프로세싱 디바이스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